4.15 총선 당선인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연속보도. 3선의 김영우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포천 가평 선거구의 새 주인이 된 최춘식 당선인을 만났습니다. 동두천시와 연천군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 경기 북부에 낙후된 교통 인프라 문제, 이번엔 풀 수 있을지 공약 정리해봅니다. 양주시 회천 4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사망한 포천 확진자의 동거인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8,800억 원이 줄어 11.1%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 나라 시작합니다. 4.15 총선 당선인의 공약을 점검해보는 연속 보도로 시작합니다. 먼저 동두천시와 연천군 지역구에서 재선에 성공한 미래통합당 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살펴볼 텐데요. 경기 북부에 낙후된 교통 인프라 문제, 이번엔 해결할 수 있을까요? 이지훈 기자가 김성원 의원의 공약을 정리했습니다. 김성원 의원이 이번 선거 기간 가장 힘주어 말한 공약, GTX C 노선 연장입니다. 현재 수원에서 양주까지 계획된 GTX C 노선을 동두천과 연천까지 잇겠다는 계획입니다. 김 의원은 노선 연장을 위한 구체적인 해법까지 밝혔습니다. 차량 기지 창을 연천에다가 유치를 함으로써 자연스럽게 GTX C 노선을 우리가 연천까지 연장시킬 수 있다. 교통 인프라 분야의 또 다른 공약은 서울에서 동두천을 거쳐 연천까지 있는 남북 고속도로 건설입니다. 저는 사통팔달 우리 뻥뻥 뚫리는 동두천 연천이 돼가지고 우리 그 혜택이 우리 지역 주민들에게 잘 돌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 의원은 지난 임기의 최대 치적 중 하나인 국립연천현충원 건립도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입니다. 국립연천현충원은 연천군 신서면 대광리 일대 부지에 5만 기 규모로 조성될 계획으로 2025년까지 국비 980억 원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김 의원은 동두천과 연천을 비롯해 경기 북부의 낙후 문제를 풀 대안으로 경기 분도를 꼽았습니다. 경기 북부를 별도의 광역 지자체로 분리해 도시 특색에 맞는 발전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경기 북도는 분도가 되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연천 지역의 도로나 철도 이런 것들을 도시 인프라를 더 크게 우리가 만듦으로써 이 격차를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동두천과 연천에서 재선 의원이 된 김성원 의원. 김 의원은 앞으로 4년간 더 악착같이 일하겠다며 청장년과 어르신 모두 행복한 도시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지훈입니다. 다음은 3선의 김영우 의원이 출마를 포기한 포천 가평 선거구의 새로운 주인이 된 최춘식 당선인의 공약을 김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최춘식 당선인은 먼저 포천을 쾌적한 도시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미세먼지 주요 배출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고 포천 석탄발전소의 LNG 연료 비율을 확대하겠다는 포부를 전했습니다. 시민들이 원하는 연료 전환 쪽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서 연료 전환에 대한 부분은 세금 정책과 보조금 정책 이와 같은 것이 가미되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도시 브랜드화를 통해 관광 산업에 더 힘쓸 계획입니다. 산정호수와 한탄강을 반딧불이 테마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표적인 관광 브랜드로 육성할 방침입니다. 특히 최근 관광 트렌드에 걸맞게 전시 박람회와 연계된 관광객 유치에 나서 경쟁력 있는 도시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호텔을 이용하면서 거기 권역별 관광을 하고 있는 특성 때문에 활성화가 잘 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기적으로는 우리가 마이스 산업과의 연계를 통해서 서울 강남 지역의 행사 참가자들 대상으로 해서 가평과 포천에 관광 요소를 특화시켜 나가는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치적인 공약도 내세웠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제정한 공수처법이 위헌이라며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진정한 검찰개혁은 권력으로부터 독립될 때 가능하다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이 이뤄질 수 있는 검찰청법 개정을 당과 함께 이뤄내겠다고 밝혔습니다. 그 특수부가 존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우리가 또다시 이런 법을 만들어 가지고 이 공수처를 유지할 이유가 있는가 하는 것이 저희 당의 또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이 밖에 전철 7호선 조기 착공과 소상공인을 위한 창업 영업 지원, 육아 지원 확대 운영과 노인 장애우 등을 위한 파크 골프장 건립 등 새로운 포천을 위한 7대 분야별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호입니다. 양주시 회천 4동에 거주하는 50대 여성 A씨가 지난 20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12일 사망한 포천 확진자의 동거인으로 지난 6일 선별진료소의 1차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후 자가격리 13일째인 지난 19일 2차 검사를 받은 뒤 20일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요. A씨는 21일 오전 8시 20분 의정부 의료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양주시는 확진자 A씨의 자택과 주변에 대한 방역, 소독을 마쳤습니다. 오는 27일부터 다음 달 12일까지 동두천시를 대상으로 경기도 종합감사가 실시됩니다. 동두천시 기획감사 담당관은 시에서 추진하는 각종 사업과 인허가 관련 부조리, 인사비리 등을 제보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제보는 경기도 감사 담당관이나 동두천시 감사장을 통해 가능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신용등급이 낮은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심사 없이 50만 원까지 빌려주는 극저 신용대출 사업이 등장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의 경제위기 극복 대책 중 하나인데요.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 의사를 밝혔습니다. 최지연 기자입니다.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만 19세 이상의 경기도민의 경우 경기지역 거주 요건만 충족하면 연 1% 이자에 5년 만기로 50만 원까지 무심사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경기 극저신용대출 사업으로 가능한데 은행이 아닌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찾아가면 됩니다.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은행 문턱을 넘지 못하는 극저신용자를 위한 대출 사업으로 전국에서 경기도가 처음 연 겁니다. 심사 대출은 300만 원까지도 가능합니다. 수원에 있는 한 행정복지센터 접수 창구를 가봤는데 사업 시작 불과 며칠 만에 300만 원 대출은 벌써 마감입니다. 안타까우신 분들도 되게 많으신데 더 많이 해드리고 싶지만 이미 또 마감이 된 상태라서 오시는 분들에게 일단 안타깝지만 300만 원이 안 돼서 50만 원으로 좀 유도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6일 직접 접수 현장을 찾아 직원들을 격려하고 신용대출 사업 수행기관 관계자들과 간담회도 열었습니다. 원활한 사업 진행을 위해서입니다. 사각지대를 좀 없애고 정말로 소액의 그 돈 때문에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이런 사람들이 없도록 하고 특히 아주 소액 때문에 불법 대부업체에 신설해지는 피해자들이 많이 생겨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커버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심사는 최소화돼 정말 필요한 사람을 찾아내 지원하는 데 집중해달라고도 강조했습니다. 이 지사는 그러면서 극저신용대출 사업이 금융과 복지 중간에 있는 새로운 영역인데 이걸로 끝난다 생각하지 말고 더 나은 방향을 위해 설계를 해나가자고 했습니다. 계속해서 사업을 발전시켜 나갈 뜻을 밝힌 겁니다. 이번 사업의 전체 지원 금액은 총 500억 원 규모. 1차 신청은 지난주 끝났고 2차 신청은 오는 27일부터 재개됩니다. 경기복지 플랫폼을 통한 온라인 신청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접수하면 됩니다. 경기지TV 최지연입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경기도 내 신용카드 매출액이 크게 줄어든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 1월 20일부터 2달 동안 도내 카드 사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조 8,800억 원이 줄어 11.1%의 감소세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매출이 가장 크게 줄어든 품목은 6천억 원이 줄어든 요식업과 유흥업으로 전체 감소액의 32%를 차지했습니다. 반면 음식료 품업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8% 증가해 외식 감소에 따른 반사 효과를 입은 것으로 분석됩니다.
경기도가 지난해 하반기 발생한 대학생 학자금 대출 이자 27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 같은 규모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5억 4천만 원이 증가한 것이며 대학생과 대학원생 등 모두 2만 3,500명이 혜택을 보게 됩니다. 도는 다음 달 15일까지 신청자 대출 계좌로 이체할 예정이며 이자 지원 내역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 상반기 발생한 학자금 대출이자 지원 신청은 오는 6월 22일부터 접수합니다. 우리 지역 이슈 메이커들 살펴보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출을 마음껏 하기 힘든 요즘, 집에만 머무는 일명 집콕 생활로 답답하시죠? 무엇보다 아이들과 무엇을 먹어야 할까 고민이 크실 텐데요. 그 해결책이 모입니다. 의정부시 어린이 급식관리지원센터가 다음 달 6일까지 가정에서 아이들과 함께 먹는 집밥 레시피를 공유하는 사진 경연대회를 진행합니다. 집밥, 최고의 밥상이자 인성교육이라고 하죠. 우리 집의 집밥 레시피를 뽐내보는 건 어떨까요? 우수 작품에 한해 부상이 주어집니다. 동두천시와 포천시는 청소년들의 슬기로운 집콕 생활을 위해 나섰습니다. 동두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고 있는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아무놀이 집콕 챌린지 이벤트를 진행했는데요. 집에서 할 수 있는 다양한 놀이와 나만의 스트레스 해소법 등 잠시나마 지루함과 갑갑함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모여 화제입니다. 포천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들을 직접 찾아 나섰습니다. 가치 플러스 봉사단과 함께 먹거리 긴급 지원에 이은 슬기로운 집콕 생활 키트를 제작해 관내 위기 청소년들을 찾아 나선 건데요. 집에서 여가 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놀이 교구와 개인 위생용품, 간식 등을 키트에 담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자는 메시지도 함께 전달해 그 의미를 더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지역을 주목하게 만드는 이슈 메이커들 만나봤습니다. 양주시가 임신, 출산 가정에 신생아 선물을 지급합니다. 지급 대상은 양주시에 주소지를 둔 시민 중 보건소에 임신, 출산 등록을 마친 임산부입니다. 신생아 선물은 신생아 속사계와 네이 등으로 구성되며 출산 시에는 철분 영양제가 함께 지급됩니다. 신청은 은남 통합보건지소를 통해 가능하며 대리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동두천시 보건소가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 3일부터 잠정 중단했던 업무 일부를 재개했습니다. 보건소는 일반 진료와 물리치료, 예방접종 등 일부 의료 업무와 민원 업무 등을 다시 시작했다고 지난 20일 밝혔는데요. 건강 증진과 고혈압 당뇨 관리, 치매 관리 사업 등은 상황 안정 시까지 잠정 중단됩니다. 경기도가 포트홀 등 도로 파손을 신속히 보수하기 위해 도로 모니터링단을 확대해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경기도는 그동안 택시 운전자 등을 중심으로 도로 모니터링단을 운영했지만 올해부터는 일반 도민으로 확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활동할 모니터링단은 택시 운전자 292명과 새로 위촉된 도민 522명 등 모두 814명입니다. 이들은 앞으로 도로 파손이나 쓰레기 등을 발견해 국토부에 신고하게 되며 실적에 따라 연간 최대 20만 원의 포상금을 받게 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기도민들을 응원하기 위해 119 챌린지에 나선 여성 소방관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남양주 소방서 정아영 소방사는 최근 27kg의 장비를 착용하고 스쿼트 119번을 성공하는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경기 북부 소방재난본부 SNS 채널인 안깨남을 통해 소개된 이 영상은 5일 만에 6,000회에 가까운 조회수를 기록하며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119 챌린지는 코로나19로 힘들어하는 국민들을 격려하기 위해 서울 소방에서 시작됐으며 소방관이 홈트레이닝 종목 중 한 가지를 골라 성공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